무엇이 사람을 잘생겨 보이게 만들까요? 전 보통 당당하게 걷고 자신감은 제 주특기예요. 하지만 인정해요. 커다란 바이셉은 확실히 중요합니다. 본인의 팔뚝을 보고 나도 자신감은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집에서 운동하면서 바이셉을 키울 수 있는 운동 세트를 소개합니다. 발의 크기를 키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바이셉뿐만 아니라 트라이셉도 단련해야 합니다. 트라이셉엔 세 갈래 근육이 있어요. 장두근, 외측두, 내측두입니다. 트라이셉 근육이 너무 뭉치면 근력, 힘, 그리고 이동성을 제한합니다. 운동을 할 때 이 모든 근육을 잘 스트레칭해야 합니다. 그럼 그것부터 시작하죠. 다이아몬드 푸시업. 모든 푸시업은 트라이셉에 좋지만 다이아몬드 클로즈 그립 푸시업 변형은 특히 도전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다른 푸시업 운동처럼 가슴 아래 매트에 손을 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은 손을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손가락을 벌리고 엄지손가락과 검지가 서로 닿게 해야 합니다. 마치 두 손 사이에 다이아몬드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다리는 더 어렵게 하려면 플랭크로 똑바로 유지하거나 더 쉽게 하려면 무릎을 바닥에 댈 수 있습니다. 몸을 바닥으로 내릴 때 등은 평평하게 유지하고 힙은 올리고 발은 옆으로 바짝 붙입니다. 여기서 목표는 턱이나 가슴이 바닥에 닿게 하는 거예요. 힘들 것처럼 들리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바닥에 내려가면 손을 밀어 몸을 올려서 동작을 반복하세요. 12에서 15회씩 총 4세트를 반복하고 세트 사이에 45초간 휴식을 취하세요. 이 운동은 발꿈치를 강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을 뻗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킥백스. 다이아몬드 푸시업을 해냈다면 킥백스는 식은 죽 먹기일 거예요. 더 쉽긴 하지만 킥백스 역시 트라이셉의 세 갈래 근육을 모두 작동시킵니다. 오른발을 계단이나 플랫폼에 올려놓고 오른쪽 팔뚝을 허벅지에 올려놓으세요. 이것은 허리를 지탱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왼손으로 아령을 들고 발꿈치를 위로 당기세요. 몸통 높이에서 멈추고 팔을 뒤로 뻗으세요. 이때 트라이셉이 수축하는 걸 느낄 거예요. 발뚝을 90도로 내리세요. 이 운동은 1세트가 12회 반복으로 이루어지며 효과적인 운동을 위해선 1세트에서 3세트 해야 합니다. 운동할 때 근육 확장의 효과를 최대로 얻으려면 발 윗부분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발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으면 가벼운 아령으로 시도해보세요. 체어 딥스. 체어 딥스는 헬스장에서 하는 일반 딥스보다 더 쉬운 대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에 필요한 장비는 의자뿐이에요. 딥스는 목표 근육 그룹을 운동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면서 팔의 모든 긴장을 가하게 합니다. 손을 힙 바깥에 대고 의자에 앉으세요. 손의 힘으로만 몸을 들어 올린 다음 팔꿈치가 90도가 될 때까지 굽히면서 몸을 내려줍니다. 발꿈치는 뒤로 향해 하고 어깨는 귀에서 멀리 내려와야 합니다. 더 쉽게 하려면 무릎을 굽히고 더 어렵게 하려면 무릎을 뻗으세요. 엉덩이를 의자에 가까이 두어서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12회 반복하고 몸 상태에 따라 1세트에서 3세트를 하세요. 어깨가 아프기 시작하면 즉시 멈추세요.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는 근육량과 근력을 동시에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독특한 운동입니다. 벤치나 스텝에 누워 양손을 어깨 너비로 벌려 바벨을 잡으세요. 발꿈치를 구부리고 바벨을 갈비뼈 위로 잡습니다. 목표는 바벨을 똑바로 위로 올리면서 트라이셉이 수축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12회 반복 후 45초간 휴식을 취하고 나서 2세트 더 하세요. 근력을 늘리려고 할 때 운동 사이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팔 크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많이 쉬진 마세요. 45초의 휴식이면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몰아넣기에 충분합니다. 이제 트라이셉 운동을 충분히 했어요. 바이셉에 집중해보죠. 이 근육에는 두 갈래의 근육이 있는데 긴 갈래 장두와 짧은 갈래 단두예요. 장두는 좀 더 바깥쪽에 있고 단두는 안쪽에 위치합니다. 무시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근육은 상완근입니다. 상완근은 바이셉 장두 아래에 있고 단련을 하면 바이셉을 밀어 올려서 발이 더 넓어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여기 바이셉과 상완근을 모두 공략하는 몇 가지 운동을 소개합니다. 인버티드 로우. 이 운동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 무언가만 있으면 됩니다. 바닥에 누워서 튼튼한 의자, 커피 테이블 또는 손이 닿는 곳에 있는 물체를 잡으세요. 손으로 그것의 가장자리를 잡으면서 몸의 윗부분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몇 초만 버티고 있다가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요. 이 운동은 아령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하여 효과적으로 만드세요. 만약 모든 것을 제대로 한다면 바이셉이 작동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가능하다면 12회씩 3세트 이상을 하고 중간에 짧은 휴식을 취하세요. 팔 돌리기. 이건 너무 단순해서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작은 원으로 시작해서 팔로 매번 더 크게 원을 만드는 것이 바이셉, 트라이셉, 어깨를 키우는 좋은 방법입니다. 인버티드 로우처럼 비밀은 반복입니다. 각 방향으로 원을 그리다 보면
이 3분 정도 지나면 근육에 심각한 부담이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 더 어렵게 만들고 싶다면 저항밴드를 추가하세요. 타월 바이셉 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운동을 위해선 타월과 무거운 가방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집, 직장 혹은 여행하면서 호텔 방에서도 할 수 있어요. 타월을 준비하고 가방이나 배낭의 윗부분에 연결합니다. 양손으로 타월 양쪽을 잡고 들어보세요. 저항을 높이려면 가방이나 배낭에 무거운 물건을 넣으세요. 혹시 여러분은 다른 효과적인 바이셉과 트라이셉 운동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골치 아픈 문제였어요. 왕초보 씨는 많은 시간을 헬스클럽에서 보낼 뿐만 아니라 식단도 까다롭게 관리했어요. 가슴에 있는 대흉근을 단련하고 싶어 했죠. 그가 말했어요. 하루 종일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하지만 가슴 아래 부분 근육은 생기지 않아요. 대리석 조각 같은 가슴을 갖고 싶어요. 흥미로운 도전이군요. 하지만 왕초보 씨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물론 운동 전후의 상태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먼저 왕초보 씨의 가슴 아래 부분을 측정했어요. 110cm. 가슴 윗부분과 중간 부분은 괜찮아 보였지만 아래 부분에 살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조각을 시작했어요. 플랫 덤벨 프레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초보 씨는 벤치에 앉아 어깨를 펴고 몸을 뒤로 젖혔습니다. 덤벨을 몸통 위로 가져와서 가슴 가운데에서 밀어 올리기 시작했어요. 초보 씨는 힘이 좋기 때문에 15회 반복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덤벨 플라이를 했어요. 우린 디클라인 벤치를 조정했어요. 어깨가 튼튼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옵션으로요. 초보 씨는 그 위에 누웠습니다. 그는 팔꿈치를 구부리고 덤벨을 위아래로 움직였어요. 압박이 가슴에서 다른 근육으로 이동할까봐 팔꿈치를 잠그지 못하겠어요. 이번에도 15회 반복했습니다. 다음은 인클라인 푸시업이었어요. 가슴을 부풀리기를 열망하는 초보자에게 좋은 이 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덜 힘들어지는데 체중을 들기가 너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왕초보 시간 것처럼 해보세요. 서스펜션 트레이너를 사용하는 거죠. 기계의 끈을 초보 씨 무릎 높이까지 내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푸시업 자세를 취했고 끈을 잡았습니다. 고리뼈가 뒤통수, 발뒤꿈치와 일렬이 됐어요. 몸을 내렸다가 다시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10회 실시했어요. 일주일 후 우리는 초보 씨의 근육이 더 확실해지는 걸 봤어요. 다음 운동은 플랫 벤치 프레스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디클라인 벤치 프레스만 하는 실수를 합니다. 그래요. 이 운동은 가슴 아래 부분을 단련하고 훈련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슴을 키우고 정말 크게 만들고 싶다면 플랫 벤치 프레스를 하세요. 그냥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대고 벤치에 놓으면 됩니다. 바벨을 가슴 중앙까지 내렸다가 팔이 곧게 펴질 때까지 다시 밀어 올려주세요. 팩데크 플라이로 가슴을 집중 공략하기도 했어요. 이 운동에서 대부분의 움직임은 팔꿈치를 통해 직접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왕초보 씨의 윗팔이 바닥과 평행하도록 좌석을 조절했어요. 그는 어깨 축지를 뒤로 밀었고 허리는 패드를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슴 근육을 수축시키면서 팔을 몸 중앙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운동, 체스트 딥스. 이 운동은 거의 전적으로 아랫가슴을 단련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왕초보 씨는 바에 올라서 발로 몸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팔꿈치를 잠갔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그는 천천히 몸을 내렸습니다. 그는 윗팔뚝이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계속 내려갔어요. 하지만 너무 낮아지기 시작해서 제가 멈추겠습니다. 이건 어깨를 압도하여 부상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초보 씨는 가슴 근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팔에 힘을 줘서 다시 몸을 올렸습니다. 헥스프레스도 빼놓을 수 없어요. 초보 씨는 양손에 덤벨을 들고 벤치에 누워 덤벨을 가슴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슴 근육을 펴면서 아령을 똑바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몸통 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케이블 운동을 시도해보라고 제안했는데 각도가 넓고 저항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운동을 시도했을 때 가슴 근육에 더 많은 압박을 느꼈던 건 당연해요. 우린 벤트 포워드 케이블 크로스오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가 그의 어깨 바로 위에 있는 도레를 조정했고 그는 한 발을 다른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면서 팔도 앞으로 가져왔어요. 몸통 중앙을 향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더 나은 결과를 위해 팔꿈치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두 팔이 손목에서 교차하도록 했어요. 이 운동은 더 어려웠기 때문에 몇 주가 지난 후에야 무게를 추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디클라인 케이블 체스트 프레스를 했어요. 우린 케이블을 케이블 크로스오버 기계의 가장 낮은 지점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초보 씨는 벤치에 누워서 양쪽 케이블을 가슴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잡이를 위로 들어올리고 팔꿈치를 뻗기 위해 가슴 근육을 펼쳤습니다. 두 팔은 위쪽 복근이 시작된 곳에서 만났습니다. 그 운동 외에도 초보 씨는 집에서 가슴 스트레칭을 했어요. 초보 씨는 가슴 주위에 지방을 저장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는 그가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기 때문일 거란 걸 알았습니다. 그렇게 앉아있으면 가슴이 조이고 허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 이를 고치기 위해 바른 자세를 위해 매일 가슴 스트레칭을 2개씩 하도록 추천했습니다. 열린 문 앞에 서서 팔을 90도 각도로 뻗고 문틀에 몸을 기대세요. 그리고 초보 씨 집 근처에는
무료 야외 운동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멋진 가슴과 등 스트레칭을 위해 풀업바에 매달릴 걸 추천했습니다. 우린 이 루틴을 일주일에 4번 3개월 동안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우린 왕초보 씨의 가슴 아래를 다시 측정했어요. 123cm, 처음보다 13cm가 늘었어요. 대리석 조각처럼 보이고 싶은 그의 목표가 달성됐나요? 이제 왕초보 씨는 탄탄한 가슴 근육이 있어요. 만약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물세요. 강하고 근육질인 팔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안 그런가요? 몸의 나머지 부분이 근육질이 아니더라도 조각 같은 바이셉과 트라이셉이 있으면 바로 잘생겨 보입니다. 팔 힘이 일상 활동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하지만 몇 가지 푸시업만으로 집에서 근육질의 팔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요? 이제 훈련 자체에 들어가기 앞서 푸시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푸시업은 가슴 운동으로 인식되며 가슴 근육과 어깨를 주로 겨냥합니다. 그러나 푸시업은 그보다 훨씬 더 만능이에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해집니다. 제대로 실시하면 푸시업은 복근, 등 근육, 목 그리고 물론 팔 등 거의 몸 전체에 이롭습니다. 해야 할 일은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부상을 피하고 결과를 향상하는 거예요. 오늘 푸시업 운동은 바이셉, 트라이셉, 어깨 근육을 더 크게 만들고 단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그걸 하루 10분 안에 해낼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보죠.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클래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표준 푸시업을 수행하려면 플랭크 자세를 취합니다. 손바닥을 바닥에 단단히 놓고 어깨 바로 아래 손을 놓습니다. 발을 똑바로 펴고 상체 전체를 두 팔로 받쳐줍니다. 동시에 다리를 몸 뒤로 똑바로 뻗어서 발가락으로 받쳐줍니다. 목 아래부터 직선을 형성해야 하고 목은 중립 상태, 코어에 힘을 준 상태여야 합니다. 이제 발꿈치를 구부려서 몸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움직임은 느리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가슴이 바닥에 닿자마자 같은 방식으로 몸을 다시 밀어 올립니다. 허리가 바닥으로 처지지 않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5회 3세트를 하세요. 절 믿어요. 이 운동이 처음이라면 이걸로도 충분할 거예요. 세트 간 휴식 시간이 10초가 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플랭크 자세에서 푸시업을 하기가 너무 힘들다면 무릎으로 하체를 받쳐주면 땅에서 들어 올려야 할 무게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질의 발을 만들어 봅시다. 이 푸시업 변형은 이름도 멋지지만 바이셉을 공략하고 싶다면 결과도 상당히 만족스러울 거예요. 표준 플랭크 자세로 몸을 일으키고 손을 좀 더 가까이 둡니다. 손가락을 벌려 양손의 엄지와 검지손가락이 다이아몬드 모양을 만들도록 하세요. 이름대로요. 이제 바닥으로 몸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등을 똑바로 펴고 발로만 움직이세요. 어깨와 가슴은 물론 바이셉과 트라이셉 모두의 긴장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서 발꿈치가 바깥으로 향하지 않게 몸에 평행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바이셉을 더욱 단련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손가락에 닿도록 한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세요. 이 운동을 3회씩 3세트 반복하고 그 사이에 10초 이내로 휴식을 취하세요. 이건 어려운 동작이므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겐 그 이상 하는 것이 너무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건 정말 어려운 도전이지만 바이셉의 효과가 탁월한 운동입니다. 초보자에겐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엔 무릎으로 받치는 플랭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제가 경고했어요. 처음 푸시업 자세로 서서 손을 등 가운데 부분에 맞춰 몸 아래에 둡니다. 이제 손을 돌려서 손가락이 발가락을 향하도록 하세요. 아직 바닥에 쓰러지지 않으셨다면 이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발꿈치를 굽혀서 몸을 낮추고 발꿈치를 옆구리에 댑니다. 바닥에 가슴으로 거의 닿을 뻔하면 몸을 위로 밀어 올리세요. 이 운동에서 반복 횟수는 상관없으니까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가능한 한 많은 횟수를 3세트만 하세요. 한두 개만 해도 괜찮아요. 규칙적으로 훈련하면 힘과 체력이 증가해서 매번 더 여러 번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 덕분에 바이셉과 트라이셉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종류의 푸시업은 발, 가슴, 등을 겨냥할 뿐만 아니라 조정력과 균형을 향상시켜 줄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표준 플랭크 자세를 취하고 다리를 뒤로 뻗고 손을 어깨 바로 아래에 놓으세요. 이제 한 발을 땅에서 살짝 올리고 푸시업을 합니다. 올라갈 때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정적이고 통제된 움직임으로 몸을 일으켜 세우세요. 플랭크 자세로 돌아왔을 때 발을 바꿔서 푸시업을 반복하세요. 발을 계속 바꾸면서 반복합니다. 이 변형은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발에 가해지는 하중을 더욱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이셉과 트라이셉의 운동량을 늘리고 싶다면 손을 더 가까이 움직여 보세요. 다이아몬드 푸시업과 운동을 결합시키는 것처럼요. 할 수 있는 한 여러 번을 3세트 정도 반복하고 끝난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킹콩의 그 상징적인 동작을 따라하고 싶었던 적이 있나요? 뭔지 아시죠? 고릴라 푸시업은 폭발하는 야성의 힘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고릴라라고 상상하고 시작하세요. 평소처럼 몸을 꼿꼿이 펴고 플랭크 자세를 취하세요. 자, 이 운동은 천천히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운동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재빨리 바닥에 엎드린 다음 팔을 이용해 위로 폭발하듯 상체를 땅에서 들어 올리세요. 공중에 있을 때 손으로 가슴을 치고 넘어지지 않도록 빨리 손을 내리세요. 아직 킹콩이 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 폭발적인 운동은 팔과 어깨의 폭발적인 힘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더 이상 못할 때까지 3세트 반복합니다. 처음엔 휴식 시간을 갖고 싶고 3에서 5회 이상 하고 싶지 않겠지만 힘이 강해지면 더 여러 번 반복하도록 하세요. 근육이 운동량에 익숙해지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예요. 이 5가지 운동은 각각 1분 이내에 할 수 있고 그 사이에 1분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이 운동을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 하고 근육이 자랄 수 있도록 이틀에 한 번씩 휴식을 취하세요. 또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적절한 식사가 근육량을 늘리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러니 만약 바이셉을 크게 만들고 싶다면 계란, 아몬드 하지만 적당히, 코티지 치즈, 닭가슴살과 같이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더 많이 드세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니까 초콜릿 바는 버리고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그리고 만약 훨씬 더 빠른 결과를 원한다면 푸시업을 팔 근육을 겨냥한 다른 운동과 결합하세요. 바이셉의 경우 가장 효과적인 건 덤벨과 바벨 레이즈로 하는 바이셉 컬입니다. 이런 운동은 근육에 직접 작용하여 더 단단하고 둥글게 만들어줍니다. 좀 더 눈에 띄는 트라이셉을 원한다면 벤치딥과 덤벨 프로 프레스를 해보세요. 어깨 운동으로는 덤벨 레터럴과 프론트 레이즈, 덤벨 인클라인 로우가 있습니다. 어깨가 아마도 따로 공략하기가 가장 힘들다는 걸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운동마다 작용하는 어깨 근육 부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멋지고 둥근 어깨를 위해선 각각의 부분을 특별히 공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만들 수 있는 2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른 근육과 부피가 큰 근육입니다. 마른 몸매를 유지하고 싶다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저항이 낮은 운동을 일상화하고 유산소 운동과 결합해 지방을 연소하세요. 이 접근법은 보디빌더의 볼록한 근육 없이 날씬한 몸매를 만들어줄 겁니다. 하지만 큰 근육이 여러분의 목표라면 정반대로 저항력이 높은 운동을 짧은 세트로 해야 합니다. 더 무거운 역기로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하되 신체적으로는 한 번에 12회 이상 할 수 없도록 하세요. 또한 제대로 먹고 칼로리 섭취에 신경 쓰는 것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크고 강한 팔을 위한 짧고 효과적인 다른 운동을 알고 있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